자, 14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그 체포, 영장에 대해서 앞에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체포영장, 체포영장, 요런 이제 규정이 있었죠. 이런 규정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체포영장 요건이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은 그 불응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가지고 수사기록에 붙여놔야 검사나 판사가 그걸 보고 아 이거 영장 체포를 해야 되겠구나, 영장이 발부할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수사보고 피의자 출석 불응해가지고 우리 시 메토 피의자 범죄사건 번호 쓰시고 식품위생법 피의 사건과 관련하여 보고서 쓸 때는 항상 이게 어떤 사건과 관련인지를 여기다가 기재하시고 피의자가 다음과 같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게 보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출석 요구해서 출석을 할 날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왜 출석하지 않았는지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 왜 안 나오는 거야?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것을 기재를 합니다. 여기다 해가지고 저기 나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출석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계속 출석 요구를 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니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명백히. 그런 의사표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형사형법에 따라서 체포되거나 나중에 지명수배가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출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출석 요구를 불응했다는 것을 수사보고서를 해서 수사기록에 편취를 합니다. 이거를 몇 번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그 어디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보통 그 실무상으로는 한 2번, 3번 정도 해서 안 나오면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하죠.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체포영장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기관 쓰고, 그 체포영장 신청부가 있어요. 체포영장 신청부의 일련 번호, 체포영장 신청부의 일련 번호, 그 다음에 날짜, 신청하는 날짜, 그리고 이제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은 붙여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인을 어디시 경찰에 인치하고 이렇게 어느 경찰서에 인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경찰서 특별사법경찰 조사실 이렇게 되는 무슨 시에 인치하고 이래도 되고요. 어느 시 저기 강남구청에 인치하고 이렇게 강남구청 조사실에 인치하고 강남구청에 인치하고 이렇게 기관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치하고 어느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지금 저기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5일이니까 7일 더하면 12일 이렇게. 그럼 판사가 발부할 때는 발부하는 날짜 플러스 7일 해주겠죠. 만약에 판사가 6일날 발부했으면 6일 플러스 7일 이렇게 되겠죠. 피의자 인적사항 여기다 기재하는 거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성명을 기재해 주는데 변호인이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선임계라고 있어요. 당사자가 서로 계약한 피의자하고 변호인하고 서로 계약한 선임계를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 여직원이라든지 누가 갖다 줄 거예요. 그 변호인 선임계가 있는 그 변호사를 쓰면 될 거고 범죄 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범죄 사실 일시장소 방법 대상 결과 쓰시고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저거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 범죄가 중대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해가지고 출석 요구 불응 플러스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되겠다. 7일 넘는 유효기간 말씀드렸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연고지가 여러 곳이라 소재 파악하는데 추적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도망 다니고 있어서 그 추적하는데 시간이 일주일 갖고는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영장을 신청하는 이유 이것은 소재 결과 이게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는 연고지가 여러 곳이니까는 동시에 치려면은 영장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 재신청 취지 및 이유는 영장 기각된 적이 있는데 다시 보완해서 뭐 신청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장 유효기간 지났는데 그때 이제 체포를 못 해가지고 다시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해서 발부된 유효 영장을 여기다가 다른 그 경찰서, 뭐 아니면 같은 경찰서에서 또 체포영장 다른 사유로 발부받았다는 걸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검찰청에다가 그 사법경찰은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검사한테 갖다 주면 검사가 그걸 보고서 그 검사는 사법경찰은 검사한테 신청하는 거고, 검사는 법원에다가 청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범죄 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범죄 사실 이렇게 쓰고, 피의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처벌조항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 구성요건 해당성 쓰시고, 아니, 구성요건 쓰시고, 구성요건 해당성 쓰시고, 구성요건 해당성 요약, 이게 범죄사실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었죠. 그렇게 쓰시고,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체포를 필요로 하는 것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때, 그러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 제보자의 진술, 제출한 사진, 그 다음에 그 거래처 진술, 이런 거를 보면은 피의자가 본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체포의 필요성, 이 사람은 바빠서 갈 수 없다는 등 이렇게 출석력이 불응하고 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 피의자 사업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체포하지 않으면 도망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그냥 범죄 중대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해서 체포영장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부분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